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와 거북이가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사람과 짐승이 서로 말을 알아듣고 하늘의 신령들이 땅 위의 생명들을 굽어 살피던 신비로운 시대였지요. 산은 높고 물은 맑아 어디를 가나 생명이 넘쳐났고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온갖 동물들이 모여들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면 그것이 마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여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이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별을 해던 그런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 털이 눈처럼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어찌나 깔끔하고 얌전한지 마을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으며 따뜻한 아랫목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여 겨울이면 부뚜막 근처를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고양이는 성품이 온순하고 남을 의심할 줄 몰라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몸집이 아주 작은 생쥐와 둘도 없는 단짝 친구로 지냈답니다. 덩치로만 보면 고양이가 생쥐를 한 입에 삼킬 수도 있었겠지만 둘은 형제처럼 지내며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서로 나누어 먹고 추운 날에는 서로의 천에 의지해 잠이 들곤 했습니다. 생쥐는 고양이에 비하면 몸집도 보잘것없고 힘도 약했지만 머리 회전이 빠르고 눈치가 백단이라 고양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고양이가 느긋하게 낮잠을 자는 동안 생쥐는 부지런히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물어왔고 어디에 맛있는 생선 찌꺼기가 있는지 혹은 어느 집 창고 문이 열려 있는지 잽싸게 알아내어 고양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고양이는 그런 생쥐가 기특하고 고마워서 언제나 자신의 푹신한 배 위에 생쥐를 태우고 다니거나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면 앞장서서 생쥐를 지켜주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가 곰곰이 생각에 잠겨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의 나이가 몇인지 올해가 어떤 해인지 헷갈려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옥황상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2가지 동물을 뽑아 해마다 그들의 이름을 붙여 인간 세상의 시간을 관리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벼슬이 아니라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숭배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명예롭고 중요한 자리였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옥황상제는 곧바로 구름을 타고 다니는 차사를 불러 온 세상에 방을 붙이고 소문을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했는데 다가오는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천상의 문을 향해 달리기 경주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동물부터 차례대로 12마리에게만 벼슬을 내리고 그 순서대로 해의 이름을 정하겠다는 엄청난 제안이었지요.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순식간에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깊은 산속의 호랑이부터 들판의 토끼 외양간의 쇠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이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와 생쥐가 살고 있던 마을에도 옥황상제의 전령이 전하는 소식이 당도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모여있던 동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마다 자신이 그 12동물 안에 들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느라 분주해졌습니다. 힘센 소는 나는 걸음은 느리지만 끈기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니 일찍 출발하면 승산이 있어 라고 되뇌며 콧김을 뿜어댔고 날랜말은 뒷다리에 힘을 주며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기세를 보였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하고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잠이 많은 고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세상 모르고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온 생쥐는 쿨쿨 자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꼬리를 잡아당기며 깨웠습니다. 이복의 친구 지금 잠이 와. 세상이 뒤집힐 만한 엄청난 소식이 왔다고. 생쥐가 소리치자 고양이는 그제야 부스스 눈을 뜨고 하품을 크게 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맛있는 생선이라도 생긴 거야. 고양이는 여전히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나른하게 대꾸했지만 생쥐의 눈은 평소와 달리 탐욕과 흥분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생쥐는 고양이의 귀에 대고 옥황상제가 내린 명령에 대해 침을 튀기며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옥황상제님께서 정월 초하룻날 천상의 문까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일찍 도착하는 12동물에게 벼슬을 주신대. 우리가 그 안에 들면 영원히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생쥐의 말을 들은 고양이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소 게으르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고양이였지만 벼슬을 얻어 대접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꽤나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앞발로 세수를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고 생쥐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하지만 나는 달리기라면 몰라도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가는 건 딱 질색인데. 천상의 문까지 가려면 분명 큰 강을 건너야 할 텐데 어쩌지. 고양이는 벌써부터 차가운 강물에 발을 적실 생각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고양이는 물을 아주 싫어했기에 아무리 좋은 벼슬이라도 물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반쯤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쥐는 그런 고양이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가머니서를 늘어놓았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덩치 크고 믿음직한 고양이와 함께 가는 것이 자신에게도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 친구야. 내가 있잖아.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으니 이번에도 같이 힘을 합치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덩치 큰 소아저씨나 힘센 호랑이님도 가겠지만 우리처럼 머리 좋은 콤비를 당해내진 못할걸. 생쥐는 고양이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고양이는 생쥐의 말에 든든함을 느끼며 역시 자신의 친구는 생쥐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양이는 다시금 의욕을 불태우며 이번 경주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생쥐의 말을 듣다 보니 정작 경주가 열리는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듣지 못한 것입니다. 고양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쥐야 옥황상제님이 오라고 하신 날이 언제라고 했지? 내가 잠이 덜 깨서 그만 날짜를 흘려듣고 말았네. 고양이의 순진무구한 눈망울을 본 생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생쥐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오고 갔습니다. 정직하게 날짜를 알려주고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경쟁자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꾀를 부릴 것인가? 생쥐는 자신의 작은 몸집으로는 1등은커녕 12등 안에 들기도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욕심을 애써 감추며 짐짓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양이는 생쥐가 잠시 말을 멈추자 의아해하며 재차 물었습니다. 언제라고 내가 늦잠 자지 않게 미리 준비해야 하잖아. 고양이는 생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에 친구가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쥐가 날짜를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겨울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오고 있어 고양이는 다시금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다른 동물들은 벌써부터 경주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부지런한 닭은 새벽같이 일어나 목청을 가다듬으며 시간을 재고 있었고 개는 튼튼한 다리로 마을 주변을 뛰며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 사이를 오가며 지름길을 살피고 있었고 뱀은 풀숲에 숨어 조용히 기력을 비축했습니다. 모두가 일생일대의 기회라 여기며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고양이는 오직 친구인 생쥐의 입만 바라보며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생쥐가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다른 동물들에게 굳이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쥐는 고양이의 털을 다듬어주는 척하며 슬쩍 눈치를 살폈습니다. 고양이는 평소에도 잠이 많고 게으르니까 내가 조금만 속여도 모를 거야. 게다가 고양이가 같이 가면 나보다 훨씬 빠르니까 내가 뒤처질지도 몰라. 이번 기회에 나도 벼슬 한 자리 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생쥐의 마음속에서 우정보다는 욕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정이 있었지만 눈앞에 놓인 벼슬이라는 거대한 미끼 앞에서는 그마저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생쥐는 결국 고양이에게 거짓 정보를 주기로 마음먹고는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아, 맞다. 내가 깜빡할 뻔했네. 옥황상제님께서 오라고 하신 날은 바로 정월 초이튿날이야. 초하룻날은 다들 설날 차례 지내고 세배하느라 바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오라고 하셨어. 생쥐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고양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옥황상제님은 배려심이 깊으셔. 설날 떡국은 먹고 오라는 뜻이겠지. 다행이다. 초하룻날은 푹 쉬고 이튿날 출발하면 되겠네. 고양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웠습니다. 생쥐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고양이가 안심하도록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말고 푹 자둬. 컨디션이 좋아야 잘 달릴 수 있잖아. 나는 밖에서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준비하나 조금 더 살펴보고 올게. 생쥐는 고양이를 안심시킨 뒤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생쥐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강력한 경쟁자인 고양이를 따돌렸으니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느린 발로 다른 동물들을 이길 수 있을지 궁리해야 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고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외양간의 손은 여전히 잠들지 않고 여물을 되새김질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호랑이는 산꼭대기에서 포효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각자의 방식대로 결전을 준비하는 동안 고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생쥐가 알려준 날짜만을 믿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고양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방 안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지만 이것이 훗날 얼마나 큰 비극과 원한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생쥐는 마당 한 구석에 숨어 소가 있는 외양간 쪽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소는 평소 우직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동물이었습니다. 걸음은 비록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묵묵히 가는 소의 성격을 잘 아는 생쥐는 소가 남들보다 훨씬 일찍 출발할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 내 작은 다리로 저 먼 길을 달려서 1등을 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남의 힘을 이용한다면 어떨까? 생쥐의 머릿속에 기막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부지런한 소의 몸에 몰래 올라타 편안하게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생쥐는 자신의 꾀에 감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고양이 친구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꿈속에서 맛있는 생선을 먹으며 옥황상제에게 칭찬받는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 안의 온기는 밤새 식을 줄 몰랐고 고양이의 잠 또한 깊어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고양이에게 일어나 속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듯 했지만 깊은 잠에 빠진 고양이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정월 초하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 동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물들 사이에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만날 때마다 나누던 정겨운 인사 대신 탐색하는 눈빛만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생쥐가 말해준 초이튿날이라는 날짜를 굳게 믿고 있었기에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도 유일하게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털을 융인하게 빗질하고 발톱을 다듬으며 자신이 12동물 중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천상의 문을 통과할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생쥐는 수시로 고양이의 동태를 살피러 들락거리며 고양이가 혹시라도 다른 동물에게서 진짜 날짜를 듣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생쥐는 고양이에게 지금 밖은 서로 경쟁하느라 분위기가 험악하니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방에서 체력을 비축하는 게 좋아 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고양이는 생쥐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역시 너밖에 없어. 내가 벼슬을 하면 너에게 제일 맛있는 고기 반찬을 줄게 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생쥐는 양심의 가책을 살짝 느꼈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만 그 정적 아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누군가는 출발할 것이고 누군가는 뒤처질 것입니다. 고양이는 따뜻한 아랫목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있었고 생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반짝이며 소의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친구의 운명은 엇갈린 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다가올 아침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삼경이 지났고 온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사방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캄캄했지만 다가올 새 아침을 기다리는 짐승들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며 지나갔고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날 차례 준비로 고단한 몸을 누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동물들에게 이 밤은 결코 편안히 잠들 수 없는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고양이만이 친구인 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에 취해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고양이는 가장 먼저 천상의 문을 통과하여 옥황상제에게 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선물 받고 모든 동물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단짝 친구인 쥐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둘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달콤한 환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양이의 입계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배는 그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간은 고양이의 꿈과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으며 밖에서는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 마당의 흙을 단단하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고양이의 숨소리를 확인한 쥐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쥐는 혹시라도 고양이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문틈으로 살금살금 기어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쥐의 코끝을 스치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쥐는 잠시 뒤를 돌아보며 곤히 자는 고양이를 바라보았고 아주 잠깐 동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하지만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법이야. 나중에 내가 벼슬을 하면 너를 잘 챙겨줄게. 쥐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이내 차가운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쥐는 곧바로 소가 있는 외양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쥐의 눈은 반짝였고 작은 몸은 날쌔게 움직여 눈 깜짝할 사이에 외양간 구석에 도착했습니다. 외양간 안에서는 구수한 쇠죽 냄새와
집단 냄새가 섞여 났고 커다란 소가 어둠 속에 거대한 산처럼 서 있었습니다. 쥐의 예상대로 소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으며 묵묵히 여물을 씹으며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의 큰 눈망울은 다가올 경주에 대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콧김을 내뿜을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쥐는 집단 뒤에 숨어 소의 동태를 살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소는 자신이 다른 동물들보다 둔하고 느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잠든 이 시간에 먼저 출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소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천리마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호랑이처럼 힘이 세지도 않아. 하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걷는 것만큼은 자신 있어. 남들이 한 걸음 갈 때 나는 10걸음을 미리 가서 기다리면 돼. 소의 우직한 성품이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는 마지막으로 여물을 든든히 먹어 배를 채우고 튼튼한 네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숨죽여 기다리던 쥐가 소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소가 몸을 일으키려 할 때 생기는 작은 반동을 이용하여 소의 꼬리를 잡고 등 위로 기어오를 계획이었습니다. 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소가 음매하고 낮게 울며 앞다리를 짚고 일어서는 찰나 쥐는 잽싸게 튀어올라 소의 꼬리털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는 엉덩이 쪽에 무언가 스치는 느낌을 받았지만 두꺼운 가죽과 털 때문에 그것이 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쥐는 꼬리를 타고 등줄기를 지나 순식간에 소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소의 머리 위 두 뿔 사이는 쥐에게 마치 안락한 가마와도 같았습니다. 쥐는 소의 뿔을 단단히 잡고 자리를 잡은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힘들이지 않고 천상의 문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주변을 살피기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소가 도착하기 직전에 폴짝 뛰어내리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쥐는 자신의 완벽한 작전에 희열을 느끼며 발밑에서 느껴지는 소의 천에 몸을 녹였습니다. 소는 머리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았지만 그저 긴장감 탓이려니 여기며 외양간 문을 머리로 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소의 발굽소리가 뚜벅뚜벅하며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소는 마을 길을 따라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이나 남은 시간이었지만 소의 부지런함은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마을을 지키는 늙은 개가 웅크리고 앉아 졸고 있다가 소의 발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늙은 개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며 수많은 일을 겪어본 경험 많은 동물이라 척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의 눈에 소의 등 위에 올라타 얌체처럼 앉아있는 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늙은 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평소 고양이와 쥐가 얼마나 친했는지 잘 알고 있던 개로서는 쥐 혼자만 저렇게 떠나는 모습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쥐에게 경고하듯 짖었습니다. 이복의 쥐 양반 혼자 살겠다고 친구를 버리고 가는 꼴이라니.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네. 지금이라도 고양이를 깨워서 같이 가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늙은 개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지혜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쥐의 귀에는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쥐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흥 늙은 개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이건 생존 경쟁이라고. 늦게 일어나는 놈이 바보지. 나는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것뿐이야. 쥐는 개의 충고를 무시하고 소의 뿔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소는 개와 쥐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오로지 앞만 보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늙은 개는
멀어지는 소와 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찌르쯧 결국 사단이 나겠구나. 고양이가 이 사실을 알면 마을이 뒤집어질 텐데. 개는 다시 앞발에 턱을 괴고 누웠지만 다가올 소란이 걱정되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가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점점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갈길이 나타나고 차가운 가을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는 튼튼한 발굽으로 자갈을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갔습니다. 밤이슬이 내려 풀잎이 젖어 있었지만 소는 개의치 않고 풀숲을 헤치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쥐는 소의 머리 위에서 편안하게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가끔 나뭇가지가 스칠 때면 잽싸게 몸을 숙여 피하는 영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산속 깊은 곳에 살던 호랑이도 슬슬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호랑이는 산중의 왕답게 자신만만했지만 옥황상제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기지개를 켜며 포효했고 그 소리에 산속의 작은 짐승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빠른 발과 넘치는 힘을 믿고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았지만 소가 벌써 출발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털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일 빠르니 천천히 가도 1등은 문제없어. 다른 녀석들이야 내 발바닥 먼지나 마시게 될걸. 호랑이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토끼 역시 긴 귀를 쫑긋거리며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토끼는 누구보다 귀가 밝아 멀리서 들려오는 소의 발자국 소리를 희미하게나마 감지했습니다. 어라 벌써 누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아니지. 토끼는 깡충깡충 뛰며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것에 자신이 있었고 중간중간 쉬어가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계산과 오해 속에서 동물들은 하나둘씩 깨어났고 고요했던 밤의 숲은 점차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용은 구름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용은 날씨를 다스리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비바람을 타고 가면 순식간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땅 위의 동물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은 다른 동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느긋하게 준비했습니다. 뱀은 용의 다리가 되어주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땅을 기어가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숲속의 새끼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말은 마구간에서 히잉거리며 앞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달리기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말은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은 무리들과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천천히 갈 준비를 했고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닭은 회를 치며 아침을 알릴 준비와 동시에 출발할 준비를 했고 개는 아까 본 쥐의 얄미운 행동을 생각하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가장 늦게 일어났지만 먹을 것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고양이만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공기는 고양이의 눈꺼풀을 무겁게 짓눌렀고 꿈속의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깨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꿈속에서 쥐와 함께 잔치를 벌이며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야, 이거 먹어봐. 정말 맛있어. 꿈속의 쥐는 다정하게 고기를 건네주었지만 현실의 쥐는 지금 소의 머리 위에서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천상의 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대조는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가까워오자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쉬지 않고 걸어온 덕분에 소는 어느새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진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천상의 문으로 가는 오르막길이 나올 것입니다. 강물은 겨울이라 얼음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물살도 꽤 거세 보였습니다. 소는 잠시 주춤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 건너야 한다. 소는 비장한 각오로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쥐는 소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튀지 않도록 소의 뿔 위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소의 몸이 물살에 흔들릴 때마다 쥐는 떨어질까봐 뿔을 꽉 잡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어휴, 소 아저씨, 좀 조심해서 걸어요. 물에 빠지면 큰일 난다고요. 쥐는 속으로 불평을 쏟아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소가 쥐의 존재를 눈치채고 몸을 흔들어 버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는 차가운 물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며 강을 건넜습니다. 그 시각 뒤늦게 출발한 호랑이가 숲을 가로질러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크어흥, 다들 비켜라. 산중의 왕이 나가신다.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지자 물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놀라 숨어버렸습니다. 소는 호랑이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급해졌지만 서두르다 미끄러질 수 있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토끼도 깡충깡충 뛰어 강가에 도착했고 돌진검 다리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용은 구름을 타고 우아하게 내려왔고 말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가로 달려왔습니다. 마을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고양이의 집만 고요했습니다. 뒤늦게 일어난 닭이 목청껏 울며 아침을 알렸습니다. 꽃기호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닭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고양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아직 초하루인데 왜 저렇게 시끄러워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생쥐가 해준 초이튿날이라는 거짓말이 고양이의 머릿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닭의 울음소리조차 고양이를 깨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는 마침내 강이 가장 깊은 곳을 지났고 이제 반대편 강둑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쥐는 기쁨에 겨워 수염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다 왔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1등은 내 차지야. 쥐는 승리의 기쁨을 미리 만끽하며 도착할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소가 강둑에 발을 올리는 순간 쥐는 튀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뒤따라오던 호랑이와 다른 동물들도 강물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며 필사적으로 소를 추격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소리와 동물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강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은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황금빛 빛을 내뿜으며 열려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빛을 본 동물들은 더욱 힘을 냈고 소 역시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의 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거친 숨소리는 증기기관차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머리 위에 앉은 쥐의 눈은 탐욕과 교활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결승점이 다가오고 운명의 순서가 정해질 찰나였습니다. 고양이의 비극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쥐의 배신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며 여명의 빛이 세상에 드리워질 무렵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둑을 기어오른 소의 눈앞에는 드디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천상의 문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문 주위에는 오색구름이 감돌고 있었고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신선들이 도열하여 첫 번째로 도착할 동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땀과 강물로 젖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1등으로 도착했다는 기쁨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문을 향해 내디뎠습니다. 소의 우직한 뚝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으며 밤새 쉬지 않고 걸어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듯하여 소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소가 감격에 겨워 천상의 문턱을 막 넘으려는
찰나소의 머리 위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쥐가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쥐는 소의 뿔을 박차고 공중으로 튀어올라 소가 미쳐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가볍게 문턱을 넘어 착지했습니다. 찍찍, 내가 1등이다.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쥐는 앙증맞은 앞발을 들어 올리며 펄쩍펄쩍 뛰었고 그 모습을 본 신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음마에 하고 억울한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된 뒤였습니다. 쥐의 약삭빠른 꾀가 소의 성실함을 이기고 가장 영광스러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옥황상제는 허허 웃으며 쥐의 영리함을 칭찬했고 쥐에게 첫 번째 해의 이름을 하사하며 자, 지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소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의 머리 위에 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자신의 둔함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2등이라는 순위 또한 훌륭한 성적이었기에 소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축초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는 거친 숨을 고르며 뒤따라오는 동물들을 바라보았고 쥐는 얄밉게도 소의 옆에서 1등의 기쁨을 만끽하며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동물의 순위가 결정되는 사이 멀리서 산천을 뒤흔드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는 물에 젖은 털을 휘날리며 바람처럼 달려와 천상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산중의 왕으로서 1등을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자존심 상했지만 그래도 3등 안에 들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호랑이의 뒤를 이어 날쌘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 들어왔습니다. 토끼는 오는 도중에 낮잠을 자느라 지체했지만 워낙 발이 빨라 4등으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토끼는 빨간 눈을 굴리며 주변을 살폈고 자신보다 덩치 큰 동물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인과 묘, 마오의 순서가 정해지자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며 동물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검은 구름 사이로 거대한 용이 비바람을 몰고 내려왔습니다. 용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기에 1등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는 길에 비가 오지 않아 고생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비를 뿌려주느라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용의 자비로움에 감탄한 옥황상제는 용을 기특하게 여겨 5번째 자리인 진채나를 주었습니다. 용이 땅에 내려앉자 용의 다리 뒤에 숨을 요있던 뱀이 슬그머니 기어 나왔습니다. 뱀은 용의 비늘 사이에 몸을 숨겨 편안하게 왔다가 결승점에서 잽싸게 몸을 내밀어 6등을 차지했습니다. 뱀의 영악함은 쥐 못지않았고 그렇게 40의 연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른 뱀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놀라 뒷걸음질 치느라 간발의 차이로 7등이 되었습니다. 말은 억울함에 히잉거리며 앞발을 굴았지만 이미 정해진 순서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말은 씩씩거리며 콧김을 뿜어댔지만 그래도 12마리 안에 들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오우이의 자리에 섰습니다. 뒤이어 강가에서 뗏목을 구해 힘을 합쳐 건너온 양 원숭이, 닭이 차례대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혼자 힘으로는 강을 건너기 힘들었기에 서로 도우며 왔고 그 우정을 높이 산 옥황상제는 도착한 순서대로 양에게 8등 미 원숭이에게 9등 신달객에 10등 유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11등을 차지했습니다. 개는 달리기 실력이 좋았지만 강을 건너다 물장구 치고 노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늦고 말았습니다. 개는 젖은 털을 털어내며 혀를 내밀고 헥헥거렸고 옥황상제는 개의 천진난만함을 귀여워하며 술, 액슈의 자리를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가 꿀꿀거리며 느릿느릿 걸어들어와 간신히 12등으로 문을 통과했습니다. 돼지는 오는 길에 배가 고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잠시 잠들었다가 늦게 출발했지만
운 좋게도 마지막 자리를 꿰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2지신의 순서가 모두 정해졌고 해, 하이, 의의 자리까지 채워지자 천상의 문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습니다. 천상의 문 안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옥황상제는 12동물에게 금관을 씌워주고 비단옷을 하사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기쁨을 나누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특히 1등을 한 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으스대며 다른 동물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쥐는 자신의 꾀가 통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고향 마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고양이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쥐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눈앞의 영광이 너무나 달콤하여 그 불안을 덮어버렸습니다. 한편 해가 중천에 떠올라 세상이 환하게 밝아질 때까지 고양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고양이의 코끝을 간지럽히자 고양이는 그제야 으음야웅하고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오늘이 정월 초하룻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늦잠을 잤다는 사실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 있을 경주를 위해 체력을 충분히 보충했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고양이는 앞발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켜고 혀로 털을 핥으며 정성스럽게 세수를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방 안을 둘러보며 생쥐를 찾았습니다. 생쥐야 일어났니? 우리 떡국 먹으러 가자. 하지만 방 안에는 고양이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 생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부지런한 녀석 벌써 일어나서 또 어디를 쏘다니고 있는 거야. 내일 경주 준비하느라 바쁜가 보네. 고양이는 생쥐가 자신을 위해 정보를 모으러 갔을 것이라 짐작하며 친구의 부지런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고양이는 느긋하게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언제나 시끌벅적하던 마을이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개 짖는 소리나 닭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다들 어디 간 거지? 설날이라 차례 지내러 갔나? 고양이는 혼잣말을 하며 마을 어귀로 걸어갔습니다. 길가에는 동물들이 급하게 뛰어간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흙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채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마을 입구에 큰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마침 숲속에서 늦잠을 자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터덜터덜 돌아오던 늙은 너구리를 마주쳤습니다. 너구리는 경주에 참가할 생각도 없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을이 텅 비어 있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나갔던 참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반가운 마음에 너구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구리 아저씨,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다들 어디 갔나요? 마을이 너무 조용하네요. 고양이의 해맑은 인사에 너구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구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양이 양반,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어. 오늘 아침 일찍 동물들이 전부 천상의 문으로 달리기 경주를 하러 떠났지 않소. 벌써 승부가 다 났을 시간이오. 너구리의 말에 고양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주는 내일인 정월 초이튿날이라고 생쥐가 그랬는데요. 오늘은 다들 쉬는 날이잖아요. 고양이는 당황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고양이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구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옥황상제의 방에는 분명히 정월 초하룻날 아침이라고 적혀 있었어.
자네가 생주에게 단단히 속은 모양이구려. 생주는 어젯밤에 소의 등에 올라타고 가는 걸 내가 봤소. 자네 친구라는 녀석이 혼자 살겠다고 자네를 감쪽같이 속인 게야. 너구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고양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놓쳐버린 기회, 그리고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 자신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고양이는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생쥐가 나한테 그럴 리가. 고양이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텅 빈 마을과 너구리의 말 그리고 생쥐의 수상했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쥐가 날짜를 알려줄 때의 묘한 표정,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던 행동, 그리고 자신을 안심시키려던 과도한 친절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의 눈에서는 배신감의 눈물이 핑 돌았고 그 눈물은 곧 뜨거운 분노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생쥐 이 나쁜 녀석,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고양이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고양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빈 마을에 메아리 쳤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당장이라도 천상의 문으로 달려가 생쥐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경주는 끝난 지 오래였습니다. 고양이는 털이 곤두서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땅을 긁었습니다. 평소에 온순하고 얌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에 찬 맹수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경주는 끝났을지 몰라도 생쥐를 만나 이 억울함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고양이는 쏜살같이 마을을 벗어나 동물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라 생쥐야. 내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고양이는 바람을 가르며 달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배신감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아팠습니다. 고양이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자처럼 무시무시했습니다. 고양이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아침의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물을 싫어하는 본능조차 잊은 채 강물로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사자가 내려와 고양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자는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양이야, 멈추어라. 이미 천상의 문은 닫혔고 실미지신의 자리는 모두 정해졌다. 지금 가봐야 소용없느니라. 사자의 말에 고양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속아 기회를 잃었으니 이 억울함을 어찌합니까? 사자는 고양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위로했습니다. 내 사정은 딱 하나 하늘의 법도는 엄중하여 번복할 수 없다. 하지만 네가 겪은 배신과 아픔은 옥황상제께서도 알고 계시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하지만 사자의 위로도 고양이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눈물을 닦으며 사자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벼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를 속이고 도망간 생쥐 녀석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녀석을 잡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고양이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때 천상의 문 안에서는 연회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2마리의 동물들은 각자 자신의 해를 다스릴 준비를 하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쥐는 가장 먼저 문을 나서며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쥐는 목에 걸린 금메달을 만지작거리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인생은 역시 타이밍이야. 고양이 녀석은 지금쯤 자고 있으려나 아니면 울고 있으려나.
쥐는 고양이의 고통을 비웃으며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고양이가 길목을 지키고 서서 날카로운 발톱을 갈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양이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쥐의 깐족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양이는 숨을 죽이고 근육을 긴장시켰습니다. 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고양이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의와 짓밟힌 우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양이가 숨어있는 덤불 앞을 지나가려 했고, 바로 그 순간 고양이는 야옹 하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쥐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숲속의 덤불 뒤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온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앞세워 쥐의 꼬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야옹, 이 괘씸한 녀석께 섞어라. 고양이의 포효는 숲을 뒤흔들었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쥐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쥐는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금메달이 무거울 정도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고양이의 발톱이 쥐의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갔고 쥐는 살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오로지 고양이에게 잡히면 뼈도 못 추린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놓친 먹잇감을 쫓는 맹수처럼 눈에 불을 켜고 쥐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평소에는 느긋하고 게으른 고양이였지만 배신감으로 타오르는 분노는 고양이에게 놀라운 속도를 부여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휙휙 지나가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두 동물의 긴박한 추격전을 알렸습니다. 쥐는 요리조리 방향을 바꾸며 나무뿌리 사이와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갔지만 고양이는 유연한 몸놀림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쥐가 잠시 숨을 고르려 멈추면 어디선가 고양이의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다시 뛰어야만 했습니다. 두 동물의 추격전은 숲을 지나 마을 어귀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침 천상의 문에서 벼슬을 받고 돌아오던 다른 동물들이 마을 입구에 모여 잔치를 벌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소와 호랑이, 토끼 등 지휘비지신이 된 동물들은 헐레벌떡 뛰어오는 쥐와 그 뒤를 쫓는 살기, 등등한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쥐는 동물들 사이로 파고들며 살려주세요, 고양이가 미쳐서 날 죽이려 해요 라고 소리쳤지만 고양이의 기세가 너무나 흉흉하여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 잔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즐거운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마을 한가운데 있는 낡은 디딜방아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고양이는 디딜방아 주위를 빙빙 돌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나와라, 이 비겁한 녀석아. 친구를 속이고 얻은 벼슬이 그렇게 좋더냐.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등을 쳐먹은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고양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다른 동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는 자신의 머리 위에 쥐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개는 쥐의 욕심을 경고했던 어젯밤을 회상하며 혀를 찼습니다. 디딜방아 밑 어두운 구석에 웅크린 쥐는 벌벌 떨면서도 억울하다는 듯이 찍찍거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다리는 짧고 힘은 약한데 어떻게 1등을 하니 머리를 쓴 게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승부는 이미 끝났어. 옥황상제님도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쥐의 뻔뻔한 변명은 고양이의 화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앞발로 디딜방아를 쿵치며 소리쳤습니다. 승부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친구였잖아. 네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너를 업고라도 갔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속이고 조롱했어. 그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마을 동물들이 웅성거리며 둘러섰습니다. 우직한 소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중재에 나섰습니다. 쥐야, 네가 1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방법이 옳지 못했다. 고양이 말대로 신의를 저버린 것은 큰 잘못이야. 나와 함께 가면서도 한마디 언질도 없지 않았느냐. 소의 점잖은 꾸지람의 쥐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호랑이도 거들었습니다. 산중의 왕인 나도 정정당당하게 달려서 3등을 했는데 꼼수를 부려 형님 노릇을 하려 하다니 괘씸하구나. 동물들의 여론이 고양이 쪽으로 기울자 쥐는 더욱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옥황상제의 결정은 내려진 상태라 쥐의 벼슬을 박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의 법도는 한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고양이도 쥐를 시부지신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양이의 분노는 더욱 갈 곳을 잃고 맹렬해졌습니다. 벼슬은 네가 가져가라. 하지만 너는 평생 밝은 대낮에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내 눈에 띄기만 하면 그날이 내 제삿날인 줄 알아라. 고양이는 마을이 떠나갈 듯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뼈에 사무친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쥐는 고양이가 무서워 밝은 곳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쥐는 마을 사람들의 집 마루 밑이나 천장, 위 벽 틈새 같은 좁고 캄캄한 곳에 구멍을 파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화려한 금메달과 12지신의 첫 번째라는 명예는 얻었지만 따뜻한 햇볕 아래서 친구와 낮잠을 자던 소박한 행복은 영영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쥐는 어두운 천장 위에서 콩알만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밖에서 들려오는 고양이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쥐가 숨어버리자 분이 풀리지 않아 한참 동안 씩씩거리다가 결국 마을 사람들의 집 부뚜막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쥐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고 서 있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고양이가 왜 저러나 의아해했지만 곧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 밤낮으로 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훔쳐 먹는 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사람들에게 고양이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대가리와 따뜻한 밥을 챙겨주며 고마워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흥분했던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소는 외양간에서 되새김질하며 고양이의 처지를 안타까워했고 개는 마당에서 턱을 괴고 누워 고양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복의 친구, 이제 그만 화를 푸는 게 어떤가. 몸 상하겠네. 개가 넌지시 말을 건넸지만 고양이는 대답 없이 차가운 눈으로 천장 어딘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고양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고 그 빛은 숨어있는 쥐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쥐는 천장 위에서 배가 고파도 내려오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나누어 먹던 맛있는 음식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이제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쥐는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2등, 3등을 하더라도, 아니 순위에 못 들더라도 고양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쥐는 차가운 천장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반종류의 평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동물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평화였다면 지금은 질서와 규칙 그리고 긴장감이 공존하는 평화였습니다. 12지신이 된 동물들은 인간 세상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고 12지신에 들지 못한 고양이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비록 신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머물며 집안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듯 됐습니다. 부뚜막의 온기가 식어갈 무렵 고양이는 털을 세우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고양이는 쥐가 다니는 길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쥐가 조금이라도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면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런 고양이의 모습은 쥐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았지만 집주인들에게는 든든한 파수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영물이라 부르며 귀하게 대접했고 고양이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배신당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비록 벼슬은 없어도 고양이는 실질적인 집안의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마을의 풍경도 변해갔지만 고양이와 쥐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피해 밤에만 몰래 활동하는 야행성이 되었고 고양이 역시 쥐를 잡기 위해 밤눈이 밝아지고 발소리를 죽이는 법을 완벽하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면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수시로 세수를 하는 것도 쥐를 기다리며 지루함을 달래고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집니다. 어느덧 사태가 정리되고 마을은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고양이의 매끄러운 털을 비추었습니다. 고양이는 쥐구멍 앞을 지키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계신 천궁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 위에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쥐 녀석들은 절대 편히 살지 못할 것이다. 고양이의 다짐은 밤바람을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쥐는 천장 위에서 고양이가 잠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끈기의 화신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쥐는 배고픔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고 이것은 쥐가 평생 짊어져야 할 형벌이 되었습니다. 1등의 영광 뒤에 숨겨진 그늘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마을의 다른 동물들도 이제는 고양이와 쥐의 싸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두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음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을의 밤은 긴장과 적막 속에서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의 사람들은 이 모든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라도 고양이가 자신들의 곡식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고양이는 가끔 야옹하고 짧게 울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 소리는 쥐에게는 경고였고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부뚜막의 장작불은 꺼져 재만 남았지만 고양이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완전히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은 마을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실미지신으로서의 임무를 생각하며 잠들었고 고양이는 자신만의 임무를 수행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배신으로 시작된 하루였지만 그 끝은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지 못해 분했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 세상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 새벽이 오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고양이는 앞발을 핥으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쥐 구멍 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쥐도 지쳐서 잠이 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숨소리조차 죽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영원히 시간은 계속될 것이고 쥐를 잡을 기회는 언제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양이와 쥐에 쫓고 쫓기는 숙명적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합니다.
분노와 배신 추격과 도망으로 얼룩졌던 하루가 지나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달빛 아래 고고하게 앉아있는 고양이의 실루엣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작은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둠 속에 숨죽인 쥐의 존재는 빛과 그림자처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여러 번 바뀌고 그날의 소란스러웠던 경주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 못 이루던 고양이의 마음속에도 시간이라는 약이 발라져 날카롭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더 이상 하늘을 향해 울부짖지 않았고 배신자 쥐를 찾아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고양이는 옥황상제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내려준 새로운 임무, 즉 인간의 집과 곡식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옥황상제는 비록 고양이를 십이지신에 넣지는 못했지만 그 억울한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고양이에게 특별한 영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도 대낮처럼 환하게 볼 수 있는 눈과 쥐가 다니는 미세한 소리조차 감지할 수 있는 예민한 귀,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유연한 몸이었습니다. 옥황상제는 꿈속에 나타나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비록 하늘의 시간은 다스리지 못하나 땅 위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양식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라.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아껴줄 터이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렴. 고양이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고양이는 마을 사람들의 집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중요한 부뚜막과 곳간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가 쥐를 쫓아내어 소중한 쌀가마니를 지켜주는 것을 보고 고마워하며 식사 때마다 생선뼈나 남은 고기를 고양이 밥그릇에 챙겨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춥고 먼 하늘나라 문지기보다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사랑받으며 사는 게 훨씬 낫지. 고양이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고 십이지신이 된 동물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십이지신의 우두머리가 된 쥐는 겉으로는 화려한 벼슬을 얻어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속사정은 그리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고양이의 서슬퍼런 감시 때문에 밝은 대낮에는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었고 언제 어디서 고양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쥐는 밤이 이슥해져서야 도둑처럼 몰래 나와 먹이를 구해야 했고 그마저도 고양이의 눈을 피하느라 늘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명예는 얻었으나 자유를 잃은 쥐의 삶은 욕심이 낳은 결과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여 봄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매미소리가 숲을 채우고 가을에는 황금들판이 물결치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고요했으며 사람들은 십이지신의 해가 바뀔 때마다 그 동물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빌었습니다. 쥐의 해가 오면 부지런함을 배우려 했고 소의 해가 오면 우직함을, 호랑이의 해가 오면 용맹함을 기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년 내내 집안을 지키는 고양이의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양이는 특정한 해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해 모든 계절의 동반자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눈이 펑펑 내리는 깊은 겨울밤, 산골 마을의 외딴 초가집에서는 따뜻한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윙윙거리는 찬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지만 방 안은 구들장이 절절 끓어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로 위에는 밤과 고구마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감돌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의 입을 바라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식빵을 굽듯 네 발을 모으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가르랑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깊은 만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 도중에 고양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덕분에 올해도 쌀독에 쥐 한 마리 얼씬하지 못했지. 우리 집 복덩이야, 복덩이. 할머니의 거친 손길에서 느껴지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애정에 고양이는 골골골 하는 노래로 화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가 십이지신이라는 감투 대신 선택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아이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고양이는 십이지신에 없어요?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는데 고양이가 없는 건 너무 이상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화로에 묻어둔 고구마를 꺼내 호호 불며 껍질을 깠습니다. 그건 말이다. 고양이가 우리랑 더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란다. 하늘나라 벼슬을 하러 가면 우리 집은 누가 지키겠니? 고양이는 하늘 대신 우리 집 아랫목을 택한 게야. 할머니의 지혜로운 대답에 고양이는 속으로 맞아요. 할머니 말씀이 옳아요.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고구마를 나누어 먹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양이는 배부르고 등 따스한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 옛날 생쥐가 거짓말을 했던 그 순간조차도 운명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고양이가 제때 일어나 경주에 나갔더라면 지금처럼 사람들의 무릎 위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험한 강을 건너고 거친 산을 넘는 고생 대신 따뜻한 방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지금의 삶이 고양이에게는 더 어울리는 결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하나둘 하품을 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펴고 아이들을 눕힌 뒤 호롱불의 심지를 낮추어 방 안을 어둑하게 만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고 있었고 가끔 들리는 것은 타다 남은 장작이 사그라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고양이도 가족들의 곁에 자리를 잡고 누워 긴 꼬리로 코를 감싸며 잠을 청했습니다. 고양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는 아이들의 꿈나라 길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천장 위 어두운 구석에는 쥐가 숨죽여 이 평화로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쥐는 따뜻한 방 안의 가족들과 고양이가 부러웠지만 이제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무게를 받아들였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모아둔 도토리 하나를 까먹으며 자신만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따뜻한 아랫목은 아니지만 쥐에게도 자신만의 굴이 있고 생존의 방식이 있었기에 세상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균형을 이루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꿈속에서 다시 달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였던 생쥐와 우직한 소와 용맹한 호랑이와 함께 푸른 들판을 그저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누가 1등인지 누가 벼슬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달리는 바람이 시원하고 발바닥에 닿는 풀의 감촉이 부드러울 뿐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고양이는 생쥐를 용서했고 생쥐도 고양이에게 사과하며 둘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도 꿈속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화해하고 용서받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그치고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눈 덮인 마을을 비추자 세상은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신비롭게 반짝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늙은 느티나무도 텅 빈 외양간에 소도 둥지 속의 닭들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고 오직 미지신의 별들만이 밤하늘에서 반짝이며 인간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로 고양이 별자리는 없었지만 지붕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는 진짜 고양이의 눈동자가 별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언제나 행복하고 따뜻하게 끝나는 법이죠. 고양이는 십이지신이 되지 못한 대신 우리 곁에 남았고 쥐는 1등을 했지만 어둠 속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욕심에 대한 경계이자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양이가 밤새 눈을 뜨고 지켜주는 덕분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아이들은 이미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라 우리 강아지들. 고양이 꿈꾸지 말고 돼지 꿈 꾸거라. 고양이도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가득한 온기와 평온함이 고양이의 털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고양이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마당으로 나가 햇살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다시 우리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주겠지요. 바람이 자고 산새도 잠든 이 깊은 밤 온 세상이 포근한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머리맡에 놓인 자릿기 물사발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찰랑거리고 문풍지는 가르랑거리는 고양이 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고양이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입니다. 걱정 근심은 모두 문 밖에 놓아두고 이 평화로운 고요함 속에 몸을 맡기세요. 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고 모두 편안히 주무시기를.